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생산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생산 비용과 관련된 비용 곡선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술적인 상황,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지금 단기 비용 곡선이거든요. 근데 단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비용에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총 비용에 대해서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야기하고, 평균 비용에 대해서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야기하고, 한계 비용에 대해서 고정 비용, 가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 비용 곡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이제 총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 총 비용과 관련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다시 여기 그리면 지금 다시 그려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아까 이제 Q가 있었고 제로 여기 C죠. C. 요때 C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총 비용이 될지 TC가 될지 TFC 총 고정 비용이 될지 또는 TVC 총 가변 비용이 될지 다 그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평균 비용도 마찬가지고 한계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비용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려주는 C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표시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T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렸었죠. TC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총 비용은 이렇게 되고, 그 TFC 즉 총 고정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일정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월세를 낸다. 월세를 낸다 했을 때 그 월세 만두 가게를 열기 위해서 월세를 낸다 했을 때 월세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 만두를 1000개 만들든 1개 만들든 1억 개를 만들든 10만 원 똑같아요. 근데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죠. 그게 TFC라고. 그러면은 TC랑 TFC가 이미 도출돼 있으면 TVC는 자동적으로 도출되겠죠. 어떻게? TVC 즉 총 가변 비용은 총 비용에서 총 고정 비용을 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C 그래프에서 TFC의 크기만큼 하방으로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C랑 모양은 같은데 TFC의 크기만큼 이렇게 밑으로 하방, 그게 TVC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 지금 다 차이가 일정하죠. 다 차이가 일정합니다. 어디서든 요 차이는 다 같다. 그 차이는 뭐다? TFC의 차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TC, TFC, TVC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이 총계 개념, 그러니까 평균 지금 비용이 요 밑에 있잖아요. 평균 총 비용, 평균 고정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인데 이거는 총 비용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총 비용에서 도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려주면 여기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Q와 제로와 여기 이제 C
이렇게 해주면 이 평균은 우리가 평균 비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평균 비용 결국 평균 비용 예컨대 ATC는 결국 Q분의 TC잖아요. 예, 총 비용에다가 Q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 생산량 한 개당 평균적인 비용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만두 하나당 평균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요걸 나타낸 게 ATC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지금 만두를 100개 만들었다. 네, 100개 만들었다. 그게 Q죠. 생산량 Q고. 근데 그 드는 데가 그 100개 만드는데 든 비용이 총 비용이면 총 비용은 얼마다?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개 만드는데 100만 원. 100개 만드는데 100만 원 너무 심하고 만 원 들었다. 만 원 들었다. 라고 한다면 ATC는 뭐예요? ATC는 그러면은 한 개당 얼마 지금 비용이 든 거예요? 만두 한 개당 비용이 얼마 든 거예요? 그거는 한 개당 100분의 만 원이니까 100이죠. 네, 한 개당 100원. ATC는 한 개당 만두 100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게 ATC 개념이죠. 근데 보시면 이 평균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예컨대 이 지점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평균 값을 구하라. 평균 총 비용을 구하라. 그러면 요 점에서의 비용 값이 있을 거예요. TC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TC 값에 해당되는 그 점을 찍고 원점과 그 점을 잇는 직선이 그어질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ATC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Q가 뭐죠? 요 길이가 Q죠. TC가 뭐죠? 이 Q에 해당되는 TC가 요 길이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가 ATC잖아요. Q분의 TC가 ATC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평균 총 비용인데 요것분의 요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평균 총 비용을 구하라. 그러면 요 지점에 요 생산량에 해당되는 총 비용의 점을 찍고 그 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을 끄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평균 값이 된다. ATC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요 생산량에서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TC 값의 점을 찍고 원점과 이 점을 잇는 이런 직선이 나올 거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생산량 수준에서의 ATC 값, 즉 평균 총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요 생산량에서의 구하라. 그러면 생산량에서의 ATC, 즉 평균 총 비용 구하라 그러면 이 지점과 요 원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그럼 보면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게 되죠? 지금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요 기울기 값은 점점 기울기 값이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 ATC 값, 즉 평균 총 비용 그 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근데 감소하기만 하느냐? 감소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예컨대 그 원점에서 방사된 어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요 점.
요 점이 예컨대 그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요 스치듯 지나가는 요 점, 요때가 가장 기울기가 작을 거잖아.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거든요. 네, 작을 때. 그 분기점을 A점이라고 해봅시다. 그 분기점에 해당되는 생산량을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A를 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 A점, 생산량 A점 이전까지는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이런 식으로 평균값이, 그러니까 ATC, 평균 총 비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는데 A를 지나는 순간 평균 ATC 값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울기랑 다시 A점보다 더 많은 어떤 생산량 수준에서의 TC 요 지점과 원점을 잇는 요 선, 요거를 잇게 되면은 요거의 기울기랑 요거와 원점을 잇는 요거의 기울기, 요거랑 요거 둘 중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당연히 요 지점에 해당되는 평균값이 더 크죠. 요게 더 크죠. 그러니까 A를 지나게 되면은 A보다 생산량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평균값 ATC 값은 증가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A를 분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A를 지나게 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그래서 A를 기준점으로 해서 A를 여기라고 한다면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ATC 값은 감소하다가 A를 지나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ATC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각 생산량마다 평균값이 다 ATC 값이 다를 거잖아요. 근데 각 생산량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되는 TC 값에 해당되는 점에다가 점을 찍고 그 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바로 ATC 값, 즉 평균 총 비용의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AFC는 어떻게 그려질까? AFC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걸 다시 이게 너무 많이 그려서 이거를 하게 되면 다시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 Q고 제로고 C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 TC 값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이제 그리고 TVC도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TFC도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려졌었는데 이제 TFC 값을 구하면 그러니까 AFC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고정 비용 값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고정 비용 값 그러니까 AFC는 Q분의 TFC겠죠. 네, 총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 하나당 그 만두 한 개당 고정 비용의 평균값은 얼마냐? 그거는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생산량 수준에서 AFC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TFC에 해당되는 거기 점을 찍고 그 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바로 AFC 값이 되겠죠. 요 점에 있어서 AFC. 요 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요 점에 있어서 TFC에 해당되는 곳에 점을 찍고 그 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AFC 값이 될 겁니다. 요 생산량 수준에서. 그러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완만하게 되고 기울기 값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걸 우리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점점 감소하는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게 돼요. 이게 AFC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AVC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VC 값은 아까 TVC를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TVC를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ATC 즉 평균 총 비용 곡선에서 AFC만큼을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빼주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AVC예요. AVC입니다. 그러니까 AVC 값은 요 차이만큼 될 거 아닙니까? 요 차이만큼. 근데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요 차이만큼이 요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이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AVC 값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커지죠. 차이가. 커지고 거의 0에 가까워질수록 ATC랑 AVC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AVC 값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AVC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값까지 그러니까 AVC도 마찬가지로 AVC도 사실은 Q분의 TVC였겠죠. 네, Q분의 TVC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도 그 어떤 분기점이 있어요. 네. AVC 지금 ATC도 분기점이 A라고 하는 분기점이 있었잖아요. A라는 분기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시면 요 TVC도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그 TC와 마찬가지로 분기점이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분기점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기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기점으로 해서 이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어떤 P라고 하는 분기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기점이 있을 수도 있다. 같은 원리거든요. 같은 원리. 네,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평균값과 관련된 그러니까 ATC, AFC, AVC와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려봤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MC, MFC, MVC, 그러니까 한계 개념과 관련된 한계 비용과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사실 요 한계 개념과 관련된 한계 그래프는 평균 개념과 한계 개념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리게 됩니다. 네, 고려해서 그리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그리고 요 우선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요거는 MC는 뭡니까? MC 자체가 델타 Q분의 델타
TC잖아요. 델타 Q분의 델타 TC고 이게 MC고 그 다음에 MFC는 델타 Q분의 델타 TFC겠죠. 더하기 델타 Q분의 델타 TVC였어요. 델타 TVC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하나 생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커지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예컨대 내가 만두를 100개 생산하다가 추가적으로 101개를 생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TC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100개일 때는 총 비용이 10,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01개를 하니까 총 비용이 예컨대 만 어떻게 하죠? 1,200원이다. 1,200원이 됐다. 그러면 MC는 어떻게 되죠? MC는 한 개 델타 Q분의 델타 Q분의 델타 TC니까 지금 한 개 늘어났죠. 델타 Q는 한 개, 델타 Q1이죠. 그 다음에 TC는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TC는 200원만큼 변화가 됐으니까 이거 200이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건데 결국 델타 근데 여기서 보시면 델타 Q분의 델타 TFC 요거 그러니까 MFC는 제로입니다. 제로. 왜냐하면 생산량이 변해봐야 TFC는 어떻게 됐죠? 일정했죠. 생산량이 증가해봐야 일정했습니다. 델타 TFC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죠. 일정했죠.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MC는 결국 MVC랑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로니까 MC는 MVC다라고 보시면 MFC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산량과 무관한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건, 즉 TFC라고 하는 건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 않죠. 그냥 일정하죠. 제로죠. 그래서 이게 제로다. 그래서 MC는 MVC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 지금 총 비용 곡선과 관련해서는 3개의 비용 곡선이 있었고, 평균 비용 곡선과 관련해서도 3개의 비용 곡선이 있었는데, 한 개 비용 곡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MC 곡선 하나 도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저 MC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는 평균 비용 곡선을 유추해서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유추를 해서 도출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개념과 한계 개념의 관계를 알아야 MC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간의 관계, 평균 개념과 한계 개념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의 예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반평균이 있습니다. 반평균 점수가 있어요. 반평균 점수가 예컨대 50점인 어떤 반이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이 와서 전학생이 점수가 있었는데 이 전학생 점수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얻게 된 점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한계 개념이 되겠죠. 이거 한계 점수가 돼요. 평균 점수는 그야말로 평균치고 이거는 한계치입니다. 전학생의 점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반평균은 평균이고 요거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요게 중요한데 전학생의 점수가 예컨대 세 가지 경우로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컨대 전학생의 점수가 49점이다. 49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점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평균 점수, 반평균 점수,
평균 점수를 까먹은 거죠. 49점이 원래 50점이었는데 49점인 애가 들어왔으니까 평균 점수 50점을 50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균 점수 내려갈 겁니다. 만약 공교롭게도 전 학생의 점수가 반 평균 점수랑 같다, 50점이다 그러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요? 평균 점수는 그대로겠죠. 50점 그대로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전 학생 점수가 51점이다 라고 한다면 평균 점수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평균 점수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즉, 이 관계는 무슨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관계는 예컨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요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한계치와 평균치랑 한계치를 비교해서 평균치보다 한계치가 작다면 평균치는 어떻게 되죠? 평균치는 하락하죠. 아까 우리가 반평균치가 한계치보다 클 때에는 평균 점수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내려가죠. 감소합니다. 근데 평균치와 한계치가 크기가 같다면 평균치는 어떻게 되죠? 평균치는 그대로였죠. 그래서 평균치는 그대로가 된다. 그리고 평균치와 한계치를 비교했을 때 한계치가 크다면, 그러니까 전 학생의 점수가 더 컸죠. 평균 점수보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러면 이 평균과 한계가, 평균치와 평균값과 한계값 간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ATC,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평균 총 비용 곡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곡선으로 나타내면 이게 Q고 Z고 C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균 비용 곡선은, 평균 총 비용 곡선은 A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A를 분기점에 그 이전까지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ATC 곡선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요 ATC, 그게 평균치죠. 이 평균치를 우리가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구간은 A점 이전의 공간, 요 공간에서는 지금 ATC, 그러니까 평균치가 하락하는 구간이고, 요 점은 어떻습니까? A인 요 점, A점에 해당되는 요 점은 ATC 값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평균치가 변화하지 않는 점입니다. 요 점이. 그 다음에 그 A를 넘어서면 ATC 곡선, 즉 평균치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치가 하락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ATC 곡선이 이렇게 평균 총 비용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그랬죠? 평균치가 한계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계 MC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을 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MC 곡선은 이렇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치가 내려가지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총비용 곡선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래에 있도록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지금 요 점은 평균치가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 일정한 지점이죠. 지점에서는 평균치와 한계치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평균 총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여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이 지금 증가하는 요 구간은 왜 증가를 하냐면은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MC 곡선이 되는 것이죠. MC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MC 곡선의 모양은 TC 곡선의 한 예컨대 TC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데 요 점에서의 MC 즉 한계 비용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해지거든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요 생산량에서의 평균 한계 비용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구해진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MC 곡선은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하냐 하면은 ATC 곡선과 비교를 했을 때 ATC 곡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ATC 곡선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런 곡선은 아래에 위치할 것이고 ATC 곡선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이 구간, 이 점에서는 ATC와 MC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TC 곡선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MC 곡선이 ATC 곡선 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C 곡선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평균 개념과 한계 개념 간의 관계와 관련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말로써 잘 이야기를 하면 MC 곡선은 AT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해 보면 MC 곡선은 AT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MC 곡선은 AT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한계, 평균 개념과 한계 개념, 그러니까 평균 곡선과 한계 곡선과의 관계는 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곡선은 반드시 평균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은 그것은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린 그래프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과 한계 개념은 반드시 이런 그래프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져요. 평균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그게 한계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원래 평균 총 비용 곡선 ATC 곡선을 알고 있었죠. 이 Q고 제로고 이 ATC 곡선인데 ATC 곡선은 A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ATC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MC 곡선은 Q 제로 MC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Q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버랩 시킬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이 두 그래프를 이렇게 겹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그거는 MC 그 평균 개념과 한계 개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겹쳐보면 결국 요 곡선을 빨간색으로 이게 MC 곡선이죠. MC 곡선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걸 해보면 요걸 이쪽으로 겹쳐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즉 ATC의 최저점을 MC 곡선이 ATC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려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7가지 비용 곡선을 그렸지만 즉 요거 TC, TFC, TVC, ATC, AFC, AVC, MC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그린 거예요. 7개를 그렸지만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3가지예요. 3가지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3가지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결국 ATC 그래프랑 그다음 빨간색 파란색을 표시하면 ATC 그래프랑 그 다음에 AVC 그래프랑 MC 그래프 이 3가지만 필요합니다. 사실 이 3가지로 우리가 다 이제 사실은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게 될 그래프는 총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요 지금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 MC와 ATC 그러니까 MC와 ATC 그래프를 그렸는데 AVC를 아직 안 그렸단 말이에요. AVC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AVC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AVC도 마찬가지예요. AVC를 그린다. AVC도 우리 가지고 있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AVC 그래프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리기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AVC 이걸로 그릴까요? AVC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Q, 0, AVC예요. AVC 그래프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네, AVC 이렇게 이게 B예요. 분기점이 B입니다. 네, 이 분기점이 B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오버랩을 한번 해봅시다. 오버랩을 했을 때 요거를 MC를 요 위에 올려놨을 때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힌트는 뭐냐면 MC는 MVC랑 같아요. 아까 MC는 MVC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MVC랑 AVC랑은 요거는 평균이죠. 평균 개념이죠. 요거는 한계 개념이죠. 한계치죠. 그러니까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면 MC 곡선, 즉 AVC 곡선과 MC 곡선 같습니다. 그러니까 AVC 곡선은 MVC 곡선은 MC 곡선과 MVC 곡선은 같은데 MVC 곡선은 AV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된다?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MVC. 근데 MVC가 MC죠. 이거랑 MC랑 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우리가 마치 MC가 ATC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듯이 그리면 되듯이 MVC도 AVC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세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그리면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다. 이게 AVC다. 네. 요게 최저점이 이건데 최저점이 여기다 그러면 최저점이 여기다. 여기 B다. 요 B, 요 B다 그러면 MC가 MVC니까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것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예, 단기 비용 곡선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곡선은 요 세 곡선이다. 예, MC, ATC, AVC 요 세 곡선은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관계를 고려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자체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자체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려보면 단기적 상황에서의 기술을 묘사한 거예요. 단기적 상황에서의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C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ATC 곡선이 되겠죠. 이게 ATC 곡선 A를 분기점으로 해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ATC 곡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VC 곡선도 이렇게 되겠죠. AVC 곡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저점이 B점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MC 곡선은 요 점 ATC의 최저점과 AVC의 최저점 요 두 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이게 증가하는 곡선으로 그려주면 그게 MC 곡선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암기하시면 된다.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그냥 이게 생산 기술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비용 곡선 이 세 개가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제약을 또는 기술적 제약을 이런 식으로 비용 곡선 세 개로서 우리가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곡선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생산 제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산 제약 또는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산 제약 또는 비용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적 제약을 표현한 것이고, 이게 그 기업의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장기 비용 곡선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다 이게 단기 비용이에요. 단기 비용입니다. 단기 비용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사실 이제 장기 비용을 나타내려면 지금 우리는 장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장기 비용은 다 장기 비용에서는 단기 비용에서처럼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부 다 가변 비용입니다. 장기에서는 고정 투입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가변 비용이에요. 전부 가변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다 가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단기 비용처럼 이 고정 비용과 그 가변 비용을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단기 비용과 관련해서는 별로 이제 그냥 단기를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 L자를 붙여 놓습니다. 네, L자를. 네. 그래서 평균 비용이잖아요. 네, 장기 평균 비용입니다. 아까는 여기 평균 총 비용까지 붙여놓는데 총 T를 붙였는데 T를 지금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하고 뭔가 이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총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같은 말인데 ATC랑 지금 MC랑 같거든요. 그 L 장기를 표현해주는 L자를 붙인다. 한계비용 MC에다가 L자를 붙인다. 뭐 LATC 이렇게 해도 돼요. LATC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 장기 이 L은 롱런이라는 뜻이에요. 롱런. 네, 롱런. 그래서 이제 장기와 단기 비용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앞에 L자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도출되냐면은 포락선 관계입니다. 네, 포락선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적어두시면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적어두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LAC 곡선은 단기 평균 총 비용 곡선들의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면 LAC 곡선은 아까 우리가 했던 요 ATC 있잖아요. ATC 곡선들의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다. 네, 요 포락선 개념을 가지고 LAC 곡선을 도출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ATC 곡선은 아니까 ATC 곡선 아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것의 포락선이니까 LAC 곡선을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락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포락선은 보호한다는 그 포자예요. 네, 보호한다는 포자예요. 네, 끌어안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여러 개 사과를 넣잖아요. 사과를 넣고 이렇게 들면 이 등 밑둥의 모양, 그게 포락선이 그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봉지에다가 사과를 여러 개 넣고 들었을 때 이렇게 감싸는 뭔가 이게 포락선이에요. 뭔가 이게 비닐이 이렇게 동그란 사과들을 감싸 안은 그 모양, 그게 포락선이에요. 끌어안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포락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포락선 관계를 이용해서 LAC 곡선을 도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TC 곡선을 여기 뭐 ATC 곡선이 하나만 그렸지만 하나로만 그려지지 않았어요. 들이에요. 곡선들 사과가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런 포락선이 만들어지듯이 여러 이제 ATC 곡선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 나온 그 ATC 곡선들을 가지고 LAC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 그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를 구하겠다. 이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만 나오게 되면 LMC는 자동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출될까요?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한계 개념과 평균 개념 간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LAC 곡선이 나오면 LMC 곡선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LAC 곡선은 즉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된다. 다시 LMC 곡선은 LAC 곡선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